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6월 6일 단도박 124일 차에는 도박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일기를 통해서 제가 겪은 경험으로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도박으로 저는 돈을 거의 아파트 한 채 이상은 잃어봤고요. 그리고 인맥도 다 망가졌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지금 더 이상 그때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일기를 적는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도박과 관련된 플레이를 하는 유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어제뿐만 아니라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목격되고, 도박 그 핸드폰으로 차트 보고 있고, 그 배당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목격한 경우는 그거를 넘어서 도박을 하기 위한 거짓말도 제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 도박을 하는 중독자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 거의 100이면 100, 이 거짓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 정말로 모든 도박 중독자에게서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에 어제 뭘 목격했냐면, 운동 도중에 갑자기 본인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쉴 때 친구한테 전화를 걸더니 다급하게 100만 원을 빌리는 대화를 제가 엿듣게 됐어요. 본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급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1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보험 나오면 내가 줄게, 이제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근데 본인은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프다, 사고가 나서 합의를 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길래 그냥 속으로 문득 든 생각은, 도박 중독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을 빌리긴 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뚫어지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운동 끝날 때 한 1시간 10분 정도 뒤쯤 표정 보면 결국엔 누가 봐도 돈을 꼬라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울상인.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 눈에는 도박 중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잃었구나, 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100만 원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다른 지인에게 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빌리겠죠. 그게 계속 그냥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이 되면 빚이 또 무한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박의 무서움입니다. 금액적으로 돈 단위에 대해서 100만 원이 5만 원도 벌벌 떠던 친구가 10만 원, 100만 원을 우습지 않게 쓰게 되고, 100만 원, 200만 원이 돈 같지가 않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박은 저희한테 1차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게 도박의 위험성 중 하나예요. 근데 그게 심할 경우에는 한순간에 회생 불가능한 막대한 빚을 남기게 합니다. 내가 암만 지금껏 돈을 2억이든 3억이든 모았어도 한순간에 그 2억 3억 모은 걸 다 날려버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수도 없이 땡깁니다. 대출이 안 나올 정도로, 더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게 도박의 위험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는 동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알면은 도박 중독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도박은 우리에게 인격적 장애를 초래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게 만든다.
이 인격적 장애라는 표현은 바로 습관성 거짓말,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성실함과 같은 그런 근면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계속 핸드폰만 보게 만들고 사람이 일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우리에게 인격적 장애를 초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 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냥 매장 당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이거를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 도박은 우리에게 우리 주위의 인맥들 전부를 잃게 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이들 또한 같이 늪지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주위의 인맥들, 내 인맥들을 전부 잃게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개인 돈을 빌리면 대부업체를 하든 그렇게 되면 또 전화번호를 또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 그 친구들에게 또 전화가 가요. 대부업체에서. 이 새끼 돈 빌리고 안 갚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매장당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인맥 전부를 잃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이들, 즉 가족이죠. 혹은 배우자. 그 이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면, 즉 도우려고 한다는 이유는 대리변제를 뜻합니다.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하면 같이 늪지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 대리변제를 해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도 그랬었고요. 대리변제를 하고 물론 대리변제를 해주고 바로 정신을 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두 번의 재발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빚을 갚아주면 이 사람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또 대출할 스페이스가 생기잖아요. 공간이. 그만큼 빚을 갚아냈기 때문에. 그럼 또 돈을 빌립니다. 자기가 여태껏 남은 그 빚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메꿔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럼 결국 또 재발이 일어나고 또 빚이 만들어지는 거죠. 빚이 또 만들어지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점점 본인들의 생활도 쪼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늪지대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은 영원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말은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까지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도박의 유혹을 참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박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어제 본 그 친구도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지금 제가 봤을 땐 도박 중증 단계처럼 보였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단계잖아요.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걔가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렸겠어요. 뭐 처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번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으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또 빌리겠죠. 그 돈을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박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박의 무서움을 느끼신 분도 있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그 도박의 위험성을 느끼시기 전에 도박을 떨쳐내도록 본인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